별건 없어요. 주식에서 이제 손실 나는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없애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손실 났던 부분들을 내가 많이 경험해봤던 게 오후장에 매매했던 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나 종가로 매매하면 대부분 수익이 나요. 근데 그 수익에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루 종일 매매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손실이 많이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뭐 고수들의 시간표 이래가지고 이제 매매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올려놨었고, 뭐 하루하루는 그날은 또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더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마 계좌가 쓸데없는 손실이 안 나 있고 아침에 수익 났던 거나 종가 베팅에서 수익 났던 거를 좀 지킬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아마 빨간불이 켜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점에서 추격하는 거, 그것만 조금 피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뭐 영매공파나 밥그릇 3번짜리나 이런 기법들이 다 바닥에서 액션을 취하고 올라오는 애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단타로 잡든 스윙으로 잡든, 그러니까 단타와 스윙이 거의 같이 동시에 되는 영역을 잡기 때문에 그걸 좀 배워 놓으시면은 과거에 뉴스 보고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시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찌라시나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문자를 받거나 그런 걸 가지고 고점에 물리시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려도 약간 저평가 구간에서 물려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기술적으로 저평가를 찾는 거는 역배열, 장기입형 역배열로 저평가를 찾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1년 장기입형 역배열이 된다는 것은 1년선 224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역배열이 된다는 것은 1년 중에 이제 저평가 구간이죠. 111선 가지고 저평가를 찾는 거는 6개월 중에 저평가 구간인 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저평가에서 그냥 무조건 매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절로 따지면은 초기월에 들어가면은 그 긴 겨울을 견뎌야 되잖아요. 이제 기온이 이제 봄으로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그 추운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기평 정배열이에요. 모든 이평선의 역배열은 가장 추운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기온이 돌아서는 게 단기평들 정배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장기평 역배열에서 단기평 정배열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작전 세력이 개입이 되거나, 하나는 그 기업이 진짜 좋거나 진짜 좋은 재료가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장에서 우리 특히나 시총 작은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정말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 좋은 기업을 뒤늦게 이제 그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한 20% 정도.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찾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보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그 회사의 뭐 회사마다 기술력을 우리가 다 뭐 브리핑 박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주 위치로 올라가는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걸 봐도 이게 작전 때문인지 진짜 회사가 좋아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번에 AI나 이런 게 좀 개발돼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한번 체크해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작전주가 올라가든 진짜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든 어차피 지나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를 지나서 고평가로 가는 그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거는 진짜 기업이 좋아서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거든요. 다들 그럴싸한 뉴스들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냥 다 작전 세력들이 우리 100개 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냥 팔고, 우리는 그 좋은 기업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고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은 주식인지 착각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 토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는 거죠. 그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었다 한들 욕심을 안 부리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딱 정하고 그 구간을 약간 반복적으로 계속 먹는 건데, 내가 기법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많이 이제 내 기법을 완성하면 완성할수록 그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 거죠. 나포가대를 배우면 나포가대에서 좋은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매공파를 배우면 영매공파에서 좋은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오도리를 제대로 배우면 오도리, 15도리를 배우면 15도리, 밥그릇 3분자리를 배우면 또 밥그릇 3분자리의 그 기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마다 다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뭐 오도리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그 자리가 와도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오도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매공파에 기가 막힌 자리인데도 오도리만 하는 사람이면 이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공부는 계속 끝없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만 하면 된다. 뭐 하나면 돼요. 근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더 많은 기법을 아는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큰 파동으로 내려가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약간 파동이거든요. 그리고 큰 파동 안에서 올라가는 시장이 있지만은, 그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 작은 파동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는 그 시야에 따라 가지고,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잔파동 다 무시하고 큰 파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파동을 무시하고 중간 파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진짜 큰 파동만 한 10년, 20년씩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50억, 100억 되면은 큰 파동을 매매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유 있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자산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도 안 되는 자산이라면은 언제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그 자산에 맞게끔. 실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단기 스윙이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시초가나 종가 베팅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 종가 베팅이나 시초가 실력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몇 달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길게는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조금만 성공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매덕 10억까지도 금방 만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것도 주식이고. 근데 그에 합당한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운으로 그냥 하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줄 기법은 저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참에서만 되고 올라가는 게 몇 개인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 차트 돌려가지고 224선, 111선하고 볼린저 40의 2 상단선을 설정해 놓고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올라가는 게 한 7개 되면은 그냥 이탈되고 내려가는 거는 2-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군데를 분할 매수했을 때 성공 확률, 아니면은 첫 번째 뜨고 두 번째 이탈했을 때 들어갔을 때 성공 확률,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뜨고 바로 올라가는 확률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밑에까지 다 생각하고 중장기로 그냥 2번 분할해라. 저도 옛날에 그 방법을 찾고 나서 다 돌려봤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자리들 있으면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고. 근데 확률이 꽤 높아요, 그게. 옛날에 특히나 우량주들 옛날에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포스코 홀딩스 다 그런 관점에서 찾아서 드린 거예요. 완전 바닥에서. 수박 지표가 뜨는 위치가 딱 저기거든요. 저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나 이런 걸 공략하는 거죠. 돌파를 놓쳤으면 눌림목 기다리는 게 맞고요. 돌파에 굳이 잡고 싶으면 그만큼 크게 분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뚫어주면 진짜 이거는 개미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근데 당연히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기는 심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A급 용접사들 딱 보면요, 전부 다 용접하는 방식이 거의 다 달라요. 깨우치는 그 방법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워밍하는 거나 속도 조절하는 거나 그게 다 자기만의 꿀팁이 있어요. 분량 안 내는 꿀팁이 다 있어. 어떻게 하면은 똥이 덜 튀고, 어떻게 하면 안착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슬러지가 적게 끼고, 이거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정말 수익 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가 아니라 내가 경험치를 얻고 내가 요령을 깨달은 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 내가 수익 난다고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수익 안 나요. 왜냐면 나 다르고 그 사람 다른 거예요. 내 성향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내가 사용하는 기법은 나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거를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화를 시켜야 돼요.
뺄 거는 빼고 더 할 거는 더 하고 요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하고 요거는 조금 더 빡빡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맞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기법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수익 나면 대한민국에 기법 하나만 있으면 다 부자 돼야 돼.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좀 더 보고 누구는 2% 먹고 팔고 누구는 3% 먹고 팔고 누구는 7%까지 버텨서 팔고 누구는 며칠 더 버텨갖고 30% 40% 먹고 똑같은 기법인데도 그게 다 달라져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나의 성향으로 맞추는 거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오래 해봤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확률이 높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맞다.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이죠. 그 제가 추천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한 20, 30% 먹고 나면 다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보내줘요. 왜냐면 20, 30% 맞고 다시 본전 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본전 오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30% 올라갔다 본전 오면 짜증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는 그 정도 시간에 그냥 뭐 한 20, 30%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극과 극이에요. 무조건 중장기를 들이면은 한 1년이 아니고 한 2, 3년 들고 가라 그래요. 그 정도 마인드로. 그래서 뭐 6개월에서 1년 만에 팍 올라가면 땡큐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푸근한 마인드 들어갈 거는 이제 아예 중장기를 줘버리고 그게 아닌 거는 그냥 20, 30%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도 저는 3%짜리를 잘 안 해요. 추천 안 해요. 적어도 한 7%, 10%, 뭐 최소 5%이 정도는 올라가야 단타도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딱 올랐을 때 그때 무릎을 딱 찾는 거거든요. 그 캔들의 몸통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몸통 다 올라가고 거래량 다 터지고 이미 20%, 18% 올라간 거를 거기서 눌림목을 잡는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깨에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중장기 입장에서는 그게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매매하는 거죠. 그 버릇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짧은 파동 그거를 계속 매매하려고 하면은 이게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시야가. 저도 제가 주식 한 2, 3년째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게 옳다는 방법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애초에 제가 그냥 그거보다 이게 좋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기까지 안 가르쳐주면 깨닫기까지 한참 이제 깡통 많이 돼봐요.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초가 매매도 해보고 만약에 내가 시초가 매매가 적성이 안 맞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뭐 매매를 바꿔야 돼요. 스윙을 하는데 대신에 시초가 매매는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면서 내 주 포지션을 이제 스윙이나 뭐 중장기나 아니면 자금이 그때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 매매. 제 기법은요. 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쓸물이 오고 밀물이 오고 이거는 그냥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파동과 내려가는 파동이 계속 반복되는 게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리의 저점에서 잡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 초입 구간. 근데 거기서 흔들기나 그런 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 한 번 더 골파기 하는 걸 어떻게 버텨내느냐, 그거 차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주식은 매집하면은 매집한 세력들이 올리게 돼 있고 좋은 기업이면 저평가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파동의 밥그릇 이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 내 기법에 해당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고 갈 수는 없거든요. 내를 엿먹이려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점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잡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잡을 기회를 주고 흔들기를 준다 했을 때 이제 세력의 의도와 매집의 강도와 뭐 테마의 크기나 재료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차트상에서 올라가는 밥그릇 자리나 그런 자리들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을 포착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봄은 온다. 어차피 봄은 오고 여름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겨울에서 어차피 봄의 영역을 거치고 이제 여름이 온다. 그게 봄이 짧든 길든 꽃샘추위가 오든 안 오든 그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봄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씨앗을 그때 뿌리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봄에 씨앗을 뿌릴까요? 아마 1%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요 5천 명의 매일 시청자가 몇만 명인데 가르쳐도요 제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률도 없고 예, 손익비도 없고 단타에 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을 일봉을 보고 잡아야 되는데 그게 1, 2%뭐 스캘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손절은 4%, 5%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손익비가 안 맞죠. 그거는. 그러려면 승률 90%가 나와야 되는데 승률 50%밖에 안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손실 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스윙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2, 3% 먹다가 한 4%, 5% 빠진 걸 스윙으로 돌려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아예 포지션 자체가 무너지는 거게 되는 거니까. 물론 뭐 본인이 처음부터 스윙을 계획하고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계획하고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계획하고 들어갔으면 이미 위에서 1차 그 다음 타점에서 2차 이렇게 예, 안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주식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곧 이제 폭락장이 한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폭락장이 왔을 때 내가 현금을 왕창 들고 있겠다. 그 전까지 내가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인드. 그 전까지 내가 공부를 하자. 어차피 폭락장 올 때 현금 들고 있으면은 지금 뭐 주식 사갖고 5% 10% 먹는 거 폭락장 만나면은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다 손실 날 텐데 여기서부터 한 1년 정도 기다려 보자. 그러면은 현금 최대한 현금하고 소액으로만 매매하다가 폭락장이 막상 와. 그러면 나는 현금 들고 있잖아요. 그거 딱 밀어보면은 3배, 4배 그냥 한 2, 3년 보도 나면 뭐 5배 이상도 먹을 수 있죠.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폭락장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 뭐 유럽, 미국 한번 보세요. 물가 한번 보세요. 살인입니다, 살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완전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같이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안 돌아가고 물가만 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죽는 거죠, 그냥. 근데 기업은 좋을 수가 있겠죠. 월급 작게 나가고 제품 비싸게 파니까. 근데 일반 9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이제 죽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겠죠. 잘 생각해봐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실업자 엄청 늘어날 겁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 얼마나 많이 뺏겠습니까? AI가 변호사, 뭐 판사, 뭐 하물며 그죠? 무슨 법을 이제 외우고 조언하는 뭐 노무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AI가 더 잘하겠죠 이제. 맞잖아요. 사람은 이 책을 예,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AI는 이미 그냥 싹 내버리죠. 로봇 택시 나오고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 이제 자율주행 나오면은 뭐 싹 다 실업자 될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뭐 설계사들 뭐 이제 이미 설계사도 다들 이제 AI 사용 안 하면은 뭐 설계사 세 명이 써야 되는 거를 설계사 한 명이 AI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설계사 1명이 분량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공장에 일하는 것도 다 로봇 자동화 돼 버리면은 물류도 이제 물류센터에 일하는 직원들 다 물류 자동화, 택배 기사들 전부 다 자율주행. 그럼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럼 그 이득은 이제 기업이 들고 가는 거고.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한 5년? 길어야 5년? 5년이면은 이제 자율주행하고 다 될 거고. AI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AI가 이미 인간의 그 업무 능력은 분명히 뛰어넘었고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릴 걸 AI는 1분 만에 해내니까 그잖아요. 이미 뭐 심층 리서치나 뭐 검색도 뭐 지가 다 해가지고 다 리포트까지 다 적어줘 버리니까 그리고 뭐 대학에 무슨 뭐 그런 거 쓰는 것도 AI가 쓰는 거랑 사람 손 구분도 잘 안 될 정도로 예 그렇고 작사 작곡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진통을 겪겠죠. 그 진통이 폭락이라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진통을 안 겪고 거기서 와 시너지가 나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엄청난 진통을 겪을 거예요. 저는 그게 폭락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한 2, 3년, 1, 2년을 선반영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나와요.
일자리 잃을 것 같고 앞으로 실업률 증가할 것 같고 막 판도가 바뀔 것 같으면 이 선반영이 나옵니다. 한 1년 전부터.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대공황이 오게 한번 진통을 겪고 이 성장통 비슷한 거죠. 진통을 크게 긋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주식을 내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매매를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초가는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중장기나 스윙은 스윙 쪽에 하나를 뭐 포지션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금 보유는 해놨다가 어차피 내가 실력 가지려면 1, 2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현금 보유를 좀 해놓고 기회를 기다리겠다. 어차피 폭락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폭락이 왔을 때 내가 현금 들고 그때 부자가 되겠다. 저는 그래요. 여기 건물이 딱 보이잖아요. 이 건물 겁나 사고 싶었어. 근데 한 2, 3년 지나면요. 경매가 나와요. 희한하게. 그러면은 40억 하던 게 20억, 10, 뭐 이렇게 떨어져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이 다른 건물을 사버렸다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3년 지났는데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도. 건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막 경매 물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 주식이랑 똑같아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좋았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았으면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3천 넘었으니까 뭐 이제 조만간에 또 고점 찍고 내려오겠죠. 근데 그때 차라리 그렇게 해요. 차라리 좀 내가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올라가고 차라리 내가 공부 끝났을 때 폭락이 나와라. 오히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도중에 폭락이 나오면은 그것도 안 겪어보는 거죠, 소액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그 타이밍을 줘요. 이건 잡아야 된다. 이제부터 그냥 잡고 밑으로 한 30% 빠지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잡고 한 3년 묻어라. 이런 장이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잘 올라가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유를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게 제일 그거예요. 여유 가지고 매매하는 게. 그리고 기법은 막 기법 찾아 산말려 하지 말고 그냥 딱 핵심적인 거 여기서 배운 거 그것만 했대요. 그것만 해도 몇 개 안 되지만은 그걸 자꾸 상기시켜 가지고 되돌려 보시면은 그게 다일 거야 아마 기법이라는. 다음에 제주새끼 타고 딸기 들고 오세요. 딸기. 부산이면 또 가까우니까 부산에도 오고.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비 받아 가십시오. 저도 기다려요. 비 받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 받아 가십시오. 비 받아 가십시오. 네, 수고하시고. 다음에 물질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세요.